요즘 이제 블로그를 다시 좀 시작해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왜냐면 요즘은 AI가 다 써준다고 하잖아요. AI가 알아서 써준다. 이렇게 다 써주고 심지어 수익화도 자동이다. 이런 광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왠지 지금은 안 하면 나만 손해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준비하시거나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어디서 판매되고 있거나 배포되고 있는 그런 네이버 글 써주는 프롬프트, 이거를 그대로 쓰시게 되면 6개월 내에 저품질이 될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30초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여러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AI 글을 거의 그대로 발행한다예요. 내 경험이나 내가 직접 찍은 사진 또는 내 말투가 0%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다 체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블로그가 지금 안전한지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말미에 내 블로그 저품질 테스트 쉽게 하는 3가지 셀프 테스트 방법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저품질 걸렸다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상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막 이제 수익이 된다고 기뻐할 때쯤 블로그가 저품질 됐다고 오세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최근 쓴 글이 문제가 아니고요, 1년 전에 쓴 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블로그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없다고 하면 원인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 이런 광고 혹시 보셨나요?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월 1,000만 원을 벌지 못하면 바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복부 타면 월 1,000만 원 버는 프롬프트 지금 받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써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실제로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그대로 쓰신 분들이 저품질 됐다고 연락이 오셔서 제가 들어가 봤을 때 화면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블로그 글들이 다 누락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테스트했는지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동일한 프롬프트를 활용을 했고요.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 젠스파크, 리타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4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결과 글을 텍스트로 다운을 받았어요. 이렇게 텍스트로 다운을 받아서 이것들의 유사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유사도를 비교를 해봤고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이것도 제가 유사도에 대해서 체크하는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거를 제미나이에서도 똑같이 해봤고요, 챗GPT에서도 똑같이 해봤고, 리타나 젠스파크에서도 해봤는데 거의 결과는 다 비슷했어요. 평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유사도는 80% 정도, 80% 전후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판별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자고 하면 75% 정도가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80% 정도, 70에서 80%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값으로 나온 75%짜리가 있길래 같이 한번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AI 판별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이버가 유사 문서나 그런 패턴으로 어떻게 판단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유사 문서라고 판별됐던 프롬프트도 딱 2-3줄만 바꾸면 동일한 프롬프트를 1000개씩 써도 문제가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남들은 다 쓰니까 나도 괜찮겠지 한번 써봤다가 내가 오랫동안 노력했던 블로그가 저품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 그렇게 저품질 되신 분들이 정말 문의가 많이 오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거 같아요.
약간 뭉뚱그린 지시, 이렇게 뭉뚱그려 쓰게 되면 짜집기 글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스스로 판단하고 글을 써준다라는 말에 현혹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는 AI가 스스로 알아서 인터넷에 널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뻔한 글들, 이런 것들을 짜집기 해서 글을 발행해 주기 때문에 남들이랑 똑같은 글,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글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 어떻게 하면 유사 문서가 안 되면서도 글을 좀 쉽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상위 노출시켜주는 기준을 딱 3가지로만 잡아도 상위 노출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내 수준에 맞는 키워드를 작성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레벨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써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정량적 요건이 있습니다. 뭐 제목에는 키워드가 몇 번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본문에는 키워드가 몇 번 들어가면 AI가 조금 더 잘 인식하는지, 그리고 글의 구조는 2가지식으로 쓰고 뭐 체크리스트를 넣고 FAQ를 넣고 메타 설명을 넣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량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AI가 정말 잘해요. 요거 맞춰주는 거는 AI가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3번째입니다.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저는 사람 냄새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계가 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쓴 것 같은 이런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사람 냄새라는 건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말투, 나의 철학, 아니면 우리 가게만의 철학이나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읽었을 때도 재밌고요, 도움이 되는 글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그냥 복사한, 어떻게 보면 공산품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많은 대량 글 중에 하나가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접 쓰라는 건가요? 아니요, 딱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제 해결책인데 딱 5분만 더 쓰시면 됩니다. 가장 똑똑한 방법은 이거예요. 뼈대와 기본 형식, 네, 이거는 AI한테 맡기세요. 왜냐면 이건 정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의 뼈대에 붙이는 살은 여러분의 스토리를 붙여주세요. 근데 이것도 막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딱 5분, 좀 늦으면 10분 정도만 수정을 해주셔도 훨씬 더 사람 냄새가 나는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5분밖에 안 걸리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저희가 글 형식을 다 맞췄어야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도 짜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어떤 글 구조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서두에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글을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읽게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주제 찾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글 쓰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그리고 좀 많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2시간에서 4시간까지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요즘은 AI가 기본적인 뼈대, 어떻게 보면 글 구조라든지 이런 문장 자체는 전체 다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전체 다 만들어 준 거를 다시 다 수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아니면 경험이 됐던 부분들, 실제 내가 했던 결과들,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그게 최신성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만 잘 잡아서 수정을 해주시는 거는 사실상 5분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AI로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좋은 글로 판단을 하고 상위 노출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식으로 최근에 발행한 글이에요. AI로 글을 썼고요. 그리고 블로그 지수도 준 채 이런 지수가 약한 블로그였어요. 그런데 검색량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보험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이런 키워드 하나만 잘 잡아도 월에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생길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키워드를 잘 찾으시고 이런 키워드로 글을 쓰실 때 AI를 활용하시되
기본 뼈대만 만드시고 살만 붙여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수익화 구조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는 일상 정보를 발행해서 애드포스트 수익이라든지 이렇게 대량 발행하는 것으로 수익화하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AI가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주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위에 이제 AI 요약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위 노출도 어렵고 수익화 되기도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블로그로 돈 벌기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글쓰기는 더 쉬워졌고요. 아주 조금의 더 노력만 추가를 하신다고 하면 내 블로그를 브랜드화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멋진 이미지들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아까 제가 하수구 막힘이라는 주제로 글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잠깐 이것도 이미지를 만들어 본 건데요. 예전에는 하수구 막힘 대표님들이 이런 사진을 매번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수구 막힘뿐만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셨을 게 사진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진도 클릭 한 번으로 너무나 비슷하고 또 사람들도 봤을 때 거부감 없이 잘 이해될 수 있는 이런 사진을 잘 만들어 줍니다. 텍스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한글도 오토 없이 잘 써주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걸 잘 활용해서 그전보다 훨씬 많은 수익화를 할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걸 잘못 써서 저품질이라는 정말 길고 힘든 터널에 빠지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성공의 차이는 원리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의 차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혼자 하기 어렵고 제대로 된 수익화 시스템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이면서도 안전하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나름의 성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약속드렸던 저품질 자가 테스트 3가지 방법입니다. 저품질에 걸리게 되면요, 방문자 수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직각으로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방문자가 10,000명이 들어오는 블로그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루에 1,000명 또는 1,000명 이하 500명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글을 써도 검색에 잘 안 뜹니다. 여기서는 잘 안 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아예 안 떠요. 저희가 글 쓰고 검색할 때 어떻게 하죠? 큰 따옴표 붙이죠. 어떤 제목을 전체를 쓰고 큰 따옴표를 붙여서 상위 노출이 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예전에 썼던 글들, 예전의 경험에 의하면 상위 노출이 잘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해도 전혀 글이 안 떠요 하시거나 글이 뜨더라도 내 글이 1위가 아니고 한 5위, 6위 정도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기존 글들이 다 누락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위 글들이 순위가 다 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방문자 급감에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 노출하던 글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검색 유입이 이렇게 확 줄어들어서 방문자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블로그가 평상시에도 20명이나 30명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이런 분들은 저품질이 돼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자가 급감한 걸 체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누락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누락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누락 체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 하시고요.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검색을 하시면 내 제목이 블로그 탭에서 상위 1등이 돼야 돼요. 1등이 돼야지만이 아직 내 블로그가 그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순위가 좀 밀리기 시작하면 블로그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내가 글이 한두 개 정도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글이 좀 많다 그러면 이걸 다 체크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최대 50개까지 내 블로그 글 중에서 누락된 글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그 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다가 본인의
블로그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이디를 아시는 분들은 아이디를 쓰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조회 시작을 누르시면 이렇게 최근에 작성한 글 50개에 대해서 누락 여부를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시다 보면 정상인 건 정상으로 뜨고요. 누락인 건 누락으로 뜹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땡땡땡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떠요. 만약에 50개의 글 중에서 뭐 한 10개가 누락이 됐다. 아니면 15개가 누락이 됐다. 이런 것들은 양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50개 중에서 30개 정도가 누락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50개가 다 누락이 됐다. 그런 분들은 이 50개 외로도 다른 것들까지 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쓴 글들, 전체 내 블로그에 있는 글들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누락이 됐는지, 그리고 누락된 것들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까지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저품질에 대해서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유튜브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